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IoT 로봇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센서 읽기, 노이즈 제거, 정규화, 레이블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알아봅시다. IoT와 로봇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어떻게 처리되어 학습 데이터로 변환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는 온도, 습도, 압력, 가속도, 자유로 센서 등 다양합니다. 이 센서는 주변 환경이나 물리적 변화를 측정한 후 그 값을 전기 신호로 출력합니다. 하지만 센서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OP-AMP로 증폭하거나 마이크로 칩스, STM32, ESP-32 등과 같은 MCU를 거쳐서 사용합니다. MCU는 수집된 데이터를 받아서 샘플링을 하거나 간단한 필터링을 통해 잡음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1차 가공이 된 데이터는 이제 통신을 통해 외부로 전송됩니다. 통신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USB 시리얼 통신이고 무선 방식으로는 와이파이, BLE, 로라, 지그비 등이 사용됩니다. 각 통신 방식은 속도, 거리, 전력 소모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장입니다. 데이터는 PC에 CSV 파일로 저장하거나 NAS나 로컬 서버, 더 나아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하느냐는 시스템 구조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실습 환경이라면 PC의 CSV 파일만으로 충분하지만 대규모 IoT 시스템이라면 클라우드 DB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이때는 MQTT나 웹소켓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로 즉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IoT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면 즉시 알람을 서버로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배치 수집 방식입니다. 배치 수집 방식은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MCU나 로컬 PC의 저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주기적으로 파일 단위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의 환경 데이터를 SD카드에 저장한 뒤 하루가 끝나면 한꺼번에 서버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AI 학습 품질은 데이터 품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센서 값이 올바른 단위 예를 들어 온도는 도, 습도는 %로 기록되어야 하고 여러 센서에서 동시에 측정한 데이터라면 반드시 시간 동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 데이터나 이상치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습된 AI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배우게 되고 실제 현장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oT와 로봇 시스템에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신호 노이즈입니다. 센서 신호에는 항상 외부 환경의 간섭, 전원 잡음 혹은 불필요한 신호가 섞여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AI 학습이나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드웨어적 방법, 소프트웨어적 방법 그리고 샘플과 전력 노이즈 제거 방법을 통해 노이즈를 줄이는 기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드웨어 필터는 노이즈 제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드웨어 차원에서 신호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RC 저역통과 고역통과 필터가 많이 사용됩니다.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켜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거나 고역 필터로 저역 노이즈를 제거하여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대의 안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 배선의 실드 처리를 하거나 전원선에서 발생하는 전원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하드웨어 필터링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가장 앞단에서 불필요한 간섭을 걸러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프트웨어로 노이즈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노이즈 필터링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이동 평균 필터, 중앙각 필터, 저역통과 필터, 워터워스 필터, 갈먼 필터 등이 있습니다. 이동 평균 필터란 최근 일정 개수의 데이터를 평균 내어 순간적인 잡음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중앙값 필터란 데이터 집합에서 중앙값을 취하는 것으로 이상치를 제거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뛰는 값에 강합니다. 저역통과 필터란 디지털 신호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저주파 신호만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버터워스 필터란 주파수 응답이 부드럽고 특정 대역의 잡음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갈먼 필터란 단순한 필터링을 넘어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신호를 예측하고 보정하는 고급 기법입니다. 로봇 제어나 센서 유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필터링은 하드웨어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잡음을 보정해 주어 데이터 품질을 높여줍니다. 샘플링이란 센서 데이터를 읽는 주기를 말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읽는 주기가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사용하는 센서 신호 특성에 맞는 주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샘플링이 너무 빠르면 불필요한 데이터와 잡음이 증가하여 데이터 품질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되어 성능을 저해합니다. 그러므로 샘플링 주기는 센서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샘플링 속도 최적화라 합니다. 정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화는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값의 범위가 너무 크거나 각 센서마다 단위와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제어 알고리즘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센서는 0에서 1000 범위의 값을 내고 또 다른 센서는 0에서 5 범위의 값을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면 값이 큰 센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로 정규화라고 합니다. 정규화에는 민맥스 스케일링, Z스코어 표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민맥스 정규화입니다. 데이터의 최소 값과 최대 값을 이용하여 모든 값을 0과 1 사이의 범위로 스케일링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의 값이 200에서 800 사이에서 나온다면 이 범위를 0에서 1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표현되므로 센서가 크기에 상관없이 비교가 쉬워집니다. 특히 센서 값의 범위가 고정적인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Z스코어 정규화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평균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합니다. 즉 데이터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변환하면 값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해당 값이 전체 분포 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Z스코어 정규화 방법은 센서 값의 분포 차이를 제거하는 데 유리하므로 서로 다른 센서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에서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정규화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센서의 특성과 응용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레이블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I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레이블링입니다. 센서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데이터에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태그를 붙여야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가속도 센서 값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움직임인지 정지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레이블을 붙여주어야 데이터에 의미가 생기고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레이블링의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수동 레이블링입니다. 연구자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직접 데이터를 관찰하고 해당 시점에 맞는 태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특정 데이터 구간을 아이될 상태, 특정 데이터 구간은 움직임 발생과 같이 특정 데이터에 태그를 붙이는 것입니다. 장점은 정확도가 높고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동 레이블링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태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50도씨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이상 상태라는 레이블을 붙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센서 값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충격 발생이라는 태그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이블링이 실제로 IoT와 로봇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레이블링이 필요하고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봇 동작에서는 아이들, 움직임, 충격 발생과 같이 상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상, 이상과 같이 조건 기반 레이블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블링 과정을 통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 집합을 넘어 의미 있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변환됩니다. 결국 AI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레이블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이즈 제거는 하드웨어 필터와 소프트웨어 필터가 있습니다. 정규화는 민맥스와 Z 정규화가 있고 레이블링은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